기원전 1400년 아나톨리아 고원. 히타이트 제국의 한 대장간에서 역사를 바꿀 순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기술자가 용광로 앞에서 이상한 광석을 녹이고 있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데 이 금속은 청동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단단했고 더 날카로웠다. 바로 철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발견이 거대한 제국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심지어 머나먼 한반도까지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우리 땅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철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 두 가지 금속이 모두 필요했다. 문제는 이 둘이 보통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반면 철광석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철을 녹이려면 섭씨 1500도 이상의 엄청난 고온이 필요했다. 청동보다 500도나 높았다. 그래서 철 기술 개발에는 수백 년이 걸렸다. 히타이트인들이 그 비밀을 처음으로 풀어냈다. 그들은 철 기술을 국가 기밀로 분류했다. 철기 제작자들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철 무기 수출도 엄격히 통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히타이트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채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갔다. 철검 한 번의 타격에 청동검은 두 동강이 났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면서 그들이 숨겨왔던 철 기술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철 기술이 확산되면서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기원전 9세기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난 이 제국은 히타이트로부터 철 기술을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켰다. 아시리아군의 공격을 받은 도시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듯 적의 철제 창이 우리 방패를 뚫고 들어왔다고 적혀 있다. 아시리아 제국은 철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이란까지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다. 철이 바꾼 건 단순히 전쟁만이 아니었다. 철제 쟁기는 이전보다 깊고 단단한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했고,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제 무기의 압도적 우위로 대규모 군대 편성이 가능해졌고, 철기 제작 전문가들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됐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국의 탄생이었다. 철의 힘으로 무장한 민족들은 이제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도시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거대한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철 기술은 기원전 5세기경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도달했다.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고, 농기구와 생활용품 제작에 집중했다. 흥미롭게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철 기법을 발전시켰다. 한반도 철광석의 특성에 맞춘 고유한 형태의 철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철기가 한반도에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다. 농업 생산성이 급증했다. 철제 쟁기 덕분에 한반도의 단단한 토질도 효과적으로 개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치체 발달로 이어졌다. 생산력 증가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계급 분화가 가속화됐고, 이는 국가 형성의 토대가 됐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회 구조도 크게 변했다. 철기 제작 기술자들이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됐고, 철제 무기를 독점하는
지배층이 형성됐다. 더욱 체계적인 신분제가 자리 잡았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한반도의 정치체들은 주변 지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결국 철기의 도입은 한반도 역사에서 고대 국가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철기 시대는 왜 곧 제국의 시대가 됐을까? 제국이 등장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첫째는 기술적 우위였다. 철제 무기의 압도적 성능 덕분에 대규모 군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됐고, 효율적인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는 경제적 기반이었다. 철제 농기구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군대와 관료 집단을 부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역 교역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셋째는 조직적 발전이었다.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려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 관료제가 등장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배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대표적인 철기 제국들을 보자.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650년부터 1180년까지 존재했다. 최초로 철 기술을 독점해 세력을 확장했고, 이집트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911년부터 609년까지 이어졌다. 철기를 이용한 최대 정복 제국으로 체계적인 행정과 군사 조직을 갖췄다. 다만 잔혹한 정복 정책으로도 유명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존속했다. 철기를 기반으로 한 역사상 최대 영토 제국 중 하나였다. 비교적 관용적인 통치 정책을 펼쳤고, 동서 문명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들 제국의 공통점은 모두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철은 청동보다 강도가 높았지만 재련 난도도 높았다. 원료인 철광석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웠지만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 재련이 필요했다. 정치사적으로는 히타이트가 최초로 철기를 독점했고, 아시리아가 철기 정복 제국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페르시아가 철기 기반 대제국의 완성형이었다. 한국사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 철기가 도입됐고, 주로 농기구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것이 삼국 형성의 기술적 기반이 됐다. 전체적인 역사적 의의를 보면 철기 시대는 전문화에서 계급화로, 계급화에서 중앙집권화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보여줬다. 소규모 국가에서 대규모 제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졌고, 지역적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철기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인류 문명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대전환점이었던 셈이다. 만약 당신이 기원전 800년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철제 무기를 가진 군대와 청동 무기를 가진 군대 중 어느 쪽을 택했을까? 철기 기술을 독점한 지배층이 됐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지배받는 농민의 삶을 살았을까? 바로 이런 선택들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